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합니다. 일단 내년 3월까지 3만 1,000여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되는데요. 논란은 여전합니다. 안전성 우려와 함께 우리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묘하게 겹치는 이 방류 시점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데요. 우리에겐 무엇이 남고 또 무엇을 잃게 될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집중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윤석천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내일 오후 1시부터 방류가 시작될 것이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시다 후미오 총리 기자회견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東京電力に対しては原子力規制委員会の認可を受けた計画に基づき速やかに海洋放出開始に向けた準備を進めるよう求め、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海象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네,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마치자마자 기시다 총리 후쿠시마로 달려갔죠. 내일 방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시점을 두고서도 좀 말이 많습니다. 일단 교수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너무 지나치게 이걸 무리하게 지금 강행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일본 측에서 본다면 여기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얻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캠프 데이비드에 있었는데 동시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미국이 이것을 지지하고 일본은 사의를 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예. 또 이를 둘러싼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해서 이것을 억제하도록 이것을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그 IAEA의 그 과학적이고 아주 투명한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수차례 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런 그 7월 달에 있었던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의 승인 이걸 거치자마자 바로 즉시 이렇게 방류를 한 거죠. 예. 물론 이제 이 방류 자체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2년 4개월 전에 이미 방류가 결정돼 있었고 되게 올해 여름까지는 방류한다는 원칙은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나치게 너무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제 주변에 충분한 이해를 받지 않은 채, 얻지 않은 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예.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명분을 얻는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허탈했어요. 사실은 뭐 일본은 그 미국의 그 대중 압박, 견제에서 사실은 미국 편에 서면서 자기들 실속을 챙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지금의 어떤 오염수 방류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을 얻은 반면에 과연 한국은 뭘 얻었느냐. 그쪽으로 이 경도되면서 사실은 뭐 한국의 외교 정책, 안보 정책, 경제 정책이 대부분 다 지금 일본하고 미국 쪽으로 이렇게 좀 경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잃는 것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이 일본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거칠게 표현하면 좀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사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거 주고만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기시다 총리의 말에 따르면 일단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를 해서 지금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국제원자력기구나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는 서로 입장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를 주도적으로 만든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예. 1950년대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면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를 만들었고 또 후쿠시마 원자로 자체를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그걸 설계하고 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원자력이라는 것은 미국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일본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어떤 터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후쿠시마 이전에 이제 히로시마라든지 나가사키 피폭 경험이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어떤 거부감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박람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만들고 실제로 이제 원자력 발전을 확산시킨 것도 미국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하고 도쿄 전력의 입장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이제 오염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주변국의 인식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변국이 동의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정부는 일단은 승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국민들은 대체로 한 80%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 지금 가장 그 이해 당사자인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내부에서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에 당시 그 일본 총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일본 어민들의 관계자들이 동의를 얻지 않는 한은 이것을 방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서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은 상태고 한국에 와서도 사실 지난 5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국민에게 이해가 없는 한은 방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시다 총리 스스로 약속을 했거든요. 예, 예. 또 지금 중국에서는 여기에 지금 강력하게 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지금 일본에서 들여오는 10개 현에 대해서 수산물 금지 조치를 내렸고 예. 지금 중국에서는 일본 수산물이 지금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대체로 중국의 수입이 한 3할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근데 그런 점에서는 태평양 도서국의 이 부분에 대한 연기 요청까지 포함한다면 과연 폭넓은 국제사회와 이 주변국의 지지를 얻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우리 어민뿐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크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예. 뭐 홋카이도산 그 수산물 같은 경우에 일본 내에서도 거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뭐 아오모리 현보다도 그 후쿠오카산이 사실은 굉장히 싸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실제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정부가 지금 100% 점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방사능 점수 검사를 하는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하자마자 예. 전월 대비로 해서 한 34% 정도인가 수산물 수입이 줄었어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폭넓은 지주화 뭐 이런 걸 갖다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평판을 갖다가 그 얻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제가 듣기는 이런 것 같아요. 최강국,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지지, 그다음에 가장 인접국인 한국의 묵인 내지는 지지. 이걸 갖다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예, 예. 사실 일본이 이렇게 오염수를 갖다가 방류를 하게 되면은 방류하는 순간에 자기네들은 지지를 얻었다라고 하지만 걔네들 말로 얘기하면은 평판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급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일본이 이렇게 오염수를 갖다가 방류를 갖다가 하는 거는 예. 거기에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어떤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의심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 예.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주셨는데 일본이 서두르는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그 도쿄 전력이 갖고 있는 국유지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다 물탱크를 1000개 정도 세웠는데 더 이상 세울 땅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지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비용을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싸고 손쉬운 방법이 해양에 그 쓰레기 버리듯이 방류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방류라는 차선책을 택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약간 그 일본 측에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그 주변에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옆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예, 예. 방사능 오염돼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토지를 일본 정부가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뭐 물탱크를 또 1000개를 세우면 그건 앞으로 10년간 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삼중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반감 기간 12.5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한 번 정도 하게 되면 거의 그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 부정적인 어떤 이 배출물 같은 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10년이라는 것은 충분히 한국과 중국의 이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걸 굳이 한다는 것은 저는 약간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 관계자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봤습니다. 예. 굳이 이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것을 방류하라는 생각이 뭐냐라는 걸 이제 그러게요. 몇 번 물어봤었는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일본이 아베 정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정상국가 또는 예를 들면 정상국가라는 것은 프랑스라든지 영국 같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군사를 가지고 당당하게 발신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5대 강국이었던 일본의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근데 그런 국가로 되돌아가려면 그중에 하나의 요인인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 말하자면 히로시마, 나가사키라는 피폭국의 부정적인 이미지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예. 이것 자체를 털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어허. 자민당 우파에 있지 않나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방류를 통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 벗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이제 완전히 벗을 수는 없지만 예. 끝낼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물탱크에다가 오염수를 저장해서는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라는 이미지를 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려면 가장 손쉬운 싼 방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서 일본 국내나 또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후쿠시마는 정상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복구되고 있고 그 사태는 지금 진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예. 그런 것의 1차 단계로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자체는 상당히 지금 그 발상이라든지 목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조금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한 그 첫 단계다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로서는 참 납득이 안 가는 얘기지만 그거보다 더 부정적인 어떤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더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예, 가령 뭐 어떤? 이 오염수 방류를 갖다가 일상화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지금 뭐 일례로 어떤 전문가분들은 그 아오모리현의 그 록가쇼물이라고 거기다가 이제 핵처리 그 어떻게 보면 재처리죠. 해결료 예. 재처리 공장을 갖다가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게 1993년부터 시작됐는데 원래 1997년에 가동 예정인데 이게 벌써 25번 정도 사고가 났는데 그게 내년에 가동을 갖다가 한다라고 합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사실은 오염수가 나온다라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번 기회를 틈타서 사실은 일본은 오염수 어떤 방류를 갖다가 일상화시키고 이런 어떤 재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갖다가 다시 방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때는 지금보다 뭐 반발이 훨씬 적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일본이 주장하는 경우는 결국은 IAEA의 기준을 갖다가 충족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기준만 충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오염수들, 가령 뭐 아오모리현의 아까 그 공장에서 가령 오염수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오염수를 갖다가 해양으로 지속적으로 방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일단 공개된 방류 계획을 보면요. 일단은 내일부터 내년 3월까지 3만 1,000여 톤을 방류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30여 년에 걸쳐서 조금씩 맞습니다. 방류를 한다는데 이게 예. 지금 뭐 과정 일단 예정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방류를 계속해가지고 예.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후쿠시마 원자로를 폐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폐기를 하는 건데 예, 예. 일단 이 오염수를 전부 다 내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를 완전한 형태로 봉합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서 완전히 씌워버리고 두 번 다시 방사능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지역을 새로 개발해 나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일본 정부의 복구, 부흥 계획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140만 톤인데 140만 톤이 앞으로 딱 한 세대 30년간 계속 조금씩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침전수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은 늘어날 수도 있고 연도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최소 그럼 130만 톤 정도입니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양으로 본다면 지금 그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양은 그렇게 아주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일본 정부가 예를 들면 전기로 그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전기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콘크리트로 섞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매설해 버리는 방법도 있고 예,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지금 가장 손쉽고 편하지만 주변국들로서는 우려와 걱정 또는 여러 가지 뭐 장사에서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조금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우리 환경단체, 시민단체 물론 반대하고 있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비상행동에 들어간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비상행동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뭐 지금 이제 촛불 집회 야당 뭐, 말입니다. 예, 야당 우리나라 야당에서 이제 촛불 집회를 갖다가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했어요. 이런 사건이 일본이 이제 1993년도 정도 됐죠. 당시에 러시아가 그 홋카이도 인근에 IAEA 기준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이런 오염수를 갖다가 버렸습니다. 조금씩. 그때 일본은 어땠냐? 엄청난 시위를 했어요. 이게 관제대모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걸 갖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런던 협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해양 투기를 갖다 방지하는 거. 거기를 갖다 훨씬 강화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1996년인가 97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일본은 당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갖다가 완전히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 오염수를 갖다가 투기하겠다고 하는 거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뭐 일본은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자신들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평판 예. 이걸 갖다가 완전히 잃어버리는 행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주변국의 반발은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야당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중국, 홍콩 등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어떤 감정, 반일 감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뭐 당연히 이해가 가고요. 수산 업계의 타격도 우려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런 그 수산업계의 어떤 그런 연간 소비량 같은 걸 보게 되면 한 8조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8조 원 정도. 근데 절반 정도가 이제 부산에서 출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수산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대체로 보니까 이번에 설문조사 나온 걸 보니까 약 6할 정도가 가급적 먹지 않거나 아예 먹지 않겠다 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한 6할 정도 소비된다. 적어도 5할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약 4조 원,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이렇게 손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럴 경우 이제 부산, 경남하고 그다음에 특히 제주도, 전남 특히 이제 통영 구리라든지 이미 완도 전복 같은 곳은 상당히 지금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해녀들 또는 이제 해양 스포츠라든지 이 바다 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또는 비즈니스라든지 또는 장사에서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죠. 사실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본도 사실은 지금 1인당 소비량이 연간 70kg 정도 됐거든요. 수산물 소비량이. 그게 200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얼마 정도야? 한 40kg 정도 됩니다. 그 절반 가까이 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떨어진 속도를 보게 되면 2000년이 제일 피크였다가 점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일본 가정 내에서 생선을 만들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오래가고 집에 여러 가지 냄새가 번지고 하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생선을 구워 먹거나 이렇게 쪄먹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데 특히 이제 그 피크 속도가 빨라지는 게 2011년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태가 나고 나서는 급속도로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그 수산물 소비량이 굉장히 감소하는 겁니다. 세계는 지금 전부 다 어떤 나라든 간에 어떤 다 대부분 약간 수산물 소비량이 올라가는데 증가하는데 일본만이 유달리 떨어지고 있거든요. 한국도 중국도 인도네시아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더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국가거든요. 우리가 제1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또는 이제 여기에 대한 지원 제도, 대책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지금 나와야 됩니다. 일본은 벌써 지금 한 8천억 정도 지금 예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800억 엔 정도 가까이. 근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소문 피해라든지 아니면 어업 지원 대책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국회에서 논의만 되고 있지 이 심각한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일단 후쿠시마 인근에 수산물 수입은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죠? 네네. 8개 해원에서는 그 2013년에 오염수가 누출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그 기화로 해가지고 우리가 8개 해원 수입을 갖다 금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고 2013년에 유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가 그 수요가 한 40% 정도가 급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방류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에서는 한 10조 정도 수산 시장, 우리나라 전체 수산업 시장 자체를 한 9조에서 한 10조 정도로 놓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상을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수산물 유통이라든지 가령 외식이라든지 가령 외식업에 대한 피해도 불가피할 거고요.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그 4월 달 이후에 이 오염수 방류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된 이후에 우리나라 그 수산물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가령 뭐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어제도 이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거의 뭐 손님들이 없더군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 국민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월 달에 그것도 여론조사한 겁니다. 90% 정도는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중에 60%는 4월 달인데도 지금도 벌써 줄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내일부터 이제 방류가 시작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영향은 뭐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과학적으로 아무리 타당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 오염수에 대한 어떤 불신, 불안감, 공포감이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수산물에 대한 소비 뭐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정부는 일단 일본 그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는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좀 압박이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은 많이 풀었고 예. 그리고 홍콩, 마카오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사실상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국가들은 상당 부분 풀었습니다. 대부분 다 규제를 제한을 풀었고 철폐했고 그리고 몇몇 국가들 가운데서는 일단 검사 후에 전수조사 후에 수입하는 걸로 약간의 예. 규제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무튼 일본은 과학적인 어떤 그 말하자면 이런 그 유해물질을 바다에 방류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수산물 시장에 큰 그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거든요. 공식 예.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입장하고 8개 일본의 8개현 후쿠시마를 포함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수산물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거든요. 예. 안전하다면서 왜 수입해 주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본 정부가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일본 정부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걸 막느니라고 WTO에 제소를 해가지고 1심에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는 이제 진정된 상태인데 지금 당장은 하지 않겠지만 빠르면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는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수산물 이 규제 조치를 풀어달라라고 강력하게 거의 항의를 섞인 목소리로 한국에 요구할 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은 이제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건데 저는 만약에 이것까지 풀게 되면 예. 국민들의 반발은 엄청날 것이고 이런 그 대책이 나오게 되면 정말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완전한 그러니까 안전과 안전뿐만 아니라 안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이걸 충분히 안심하고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확증이 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 일본의 8기관의 수산물 수입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예.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추가적인 규제도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예.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전면적인 뭐 수입 금지가 어떻게 보게 되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수입 규제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거예요. 가령 우리가 수입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WTO에 제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에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WTO가 우리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후쿠시마 환경 요인이 잠재적으로 위해. 그러니까 좀 악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을 들어준 건데 우리 스스로가 IAEA의 어떤 결정을 갖다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WTO에 어떤 제소가 걸렸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박할 명분 자체를 우리 스스로 지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WTO에서는 어떤 판결을 하겠습니까? 니들이 지금 그 IAEA의 어떤 의사결정, 과학적 어떤 결정들을 갖다가 존중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도 계속해서 위험하니까 그걸 갖다 수입 규제하겠다는 게 사실은 서로 간에 이율 배반적이고 배치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수입 규제가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계속 유지될까 하는 어떤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여전한 우려와 논란 속에서도 일단 방류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의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안전장치, 그러니까 우리 측이 일본 측에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전문가를 파견해가지고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거,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중단을 요청했을 경우에 일본이 중단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소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상시적으로 거기에 상주하면서 이것을 공동으로 감시한다는 것이 우리 측의 제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정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쿄전력에서는 지금 거의 매일 뭐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이런 알프스 그 이후의 처리 수가 일본 측의 편을 빌리자면 어떤 수치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그 이미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앞으로 30년이기 때문에
이 농도는 이게 그 강약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예. 이건 안 된다. 다시 지금 중단해라라고 한국 측이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이게 이제 해양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일본이 중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측이 요구했는데 중단한다면 지금 그런 동등한 입장, 비슷한 입장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또는 태평양 도서국이라든지 홍콩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 면에서 일본 정부로서 입장 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미 지금 레버리지가 약해졌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건강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지원, 예. 어민들 또는 이제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강력하게 준비가 돼야 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건강 주권을 내세워 가지고 강력하게 교섭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예. 사실 지금 대일본에 대한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한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한테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는지 저는 의문인 상황이고요. 사실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는 사실 계속되어 온 문제거든요. 뭐 198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 적자가 1등이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21년까지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대중국 그 수출이 갖다가 급감하면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그 무역 적자 1순위로 들어왔는데 그게 다시 6, 7월에 다시 역전이 됐어요. 사실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엔저 어떻게 보면 호황을 좀 맞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 엔저 효과로 뭐 자동차라든지 소비재 수출 같은 게 이제 급증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일본과의 어떤 그 갈등이 굉장히 고조될 때는 예. 노재팬 운동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일본산 자동차라든지 맥주라든지 뭐 일반 소비재 같은 걸로 전부 다 뭐 거의 안 쓰는 분위기였는데 예. 지금은 굉장히 그게 많이 악화되어 있는 게 현실인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뭐 그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관광 가는 것들이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보다도 일반 소비자나 이런 것보다도 다시 이 무역 적자가 깊어지는 이유가 대일본 무역 적자가 깊어지는 이유가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쪽에서 다시 우리나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소부장 이제 독립 정책을 세우면서 어느 정도 저 완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였는데 예. 사실 일본과의 어떤 관계가 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호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본산 어떤 소부장 제품에 대한 어떤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갖다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일본과의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저희한테 오는 뭐 실익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예. 3일 간 그런 파트너십이 강고해졌기 때문에 적어도 소부장에 관련된 일본과의 협력 또는 한일 간의 해외에서 공동 투자 또는 교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감이 있죠. 이건 굉장히 강력한 제기로서는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합니다. 또 이제 지금 공급망이라든지 경제 안보 또 앞으로 있을 대만 분쟁 가능성 또 우크라이나 사태 생각하면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망이 구축이 되고 공동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고 또는 첨단 기술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더구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과 일본이 있다면 한국이 공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플러스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안심하고 장점이 될 수 있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전기차에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도 이미 지금 그 대중 의존도가 대일 의존도보다 2배가 높습니다. 또 중국이 히토리라든지 그런 그 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디리스킹 위험 분산을 계속 도모를 하면서 한미일 협력은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고 예. 한중 관계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것을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미일 공급망 강화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예. 사실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양산 기술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부분에서요.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얻는 것도 분명히 있죠. 가령 뭐 우리가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따라오는 걸 갖다가 막을 수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부분에서 급속하게 우리를 추격하던 중국을 일단
뭐 미국이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린 격이니까 우리가 그쪽에서는 분명히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 건 분명한데 상대적으로 또 그만큼의 시장을 잃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은 분명한 거거든요. 가령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첨단 반도체의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 그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소비재들이 중국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것들, 예, 예.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양산 기술을 갖다가 내세워서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걸 갖다가 여기에 합류하면서 잃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보상은 무엇이냐라는 걸 갖다가 일단은 명백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어떤 국제적인 공조가 긴밀한 것처럼 한미일 공조가 긴밀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가령 반도체 부분에서 설계는 미국이 맡고 소부장은 일본이 맡고 우리는 이제 생산,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생산을 맡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떤 국가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완전한 공조가 이게 가능한 거냐. 그다음에 비즈니스 분야에서 완전한 공조가 가능한 건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부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기존에 그렇게 일본에 의존했다가 일본이 느닷없이 수입 금지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했어요. 따라서 이 국제 간의 관계,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 사실은 완전한 협력, 완전한 공조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게 특히 첨단 산업 분야이고 국가 경쟁력에 관련된 분야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도 반도체 분야의 선단 공정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 일본도 라피더스를 내세워서 선단 공정에 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만 이걸 갖다가 진짜 순진하게 이걸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급망 사슬에서의 완전한 공조, 이런 어떤 순진한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또 뒤통수를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양산 기술을 내세워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끼는 대신에 우리가 얻는 건 이 정도인데, 이런 건데 그럼 니들은 이 잃는 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때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원하는 걸 분명하게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 끝으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지금은 이제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안보 경제가 문제고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안보가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 분산을 해야 됩니다. 위험 분산을 해야 됩니다. 한미일이 공과된 것은 장점인데 이걸 너무 위험에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연내에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바람직하고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도 한중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위험을 약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경외대 교수,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